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인데 성도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도착증. 그리고 지금 이 성 50배 알기를 이거를 편집하는 친구가 해왔는데 도저히 지금 방송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성 50배 알기는 뭐 제가 다시 녹음을 하든지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직접 하는 걸 갖다가 일주일에 3번 정도로 늘리고, 월, 수, 금 정도의 저녁 5시쯤에 이제 하는 걸로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하는지 보죠. 오늘은, 2월 5일인데 제가 좀 늦춘 이유가 우한 폐렴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좀 늦추었었는데, 오늘 9시 오전에 발표한 중국 애들 통계를 보니까 사망이 490명이고, 확진자가 24,000명이고, 밀접 접촉자가 25만이래요. 물론 이게 얘네들 발표를 굉장히 축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겠죠. 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전번에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우주에 대한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사진이고, 요거는 인간 뇌를 갖다가 이제 현미경적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의과대학 문제를 빙자해서 낸 거가, 이거는 2에 63승은 10에 19승 정도 되고, 이거는 10에 11승 곱하기 여기에 10에 8승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9가 되는데 10에 11승이라는 거에 10에 8승이면 억이죠. 그런 게 1억 개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는 10에 11승계의 은하와 각 은하에는 10에 11승계의 항성 스타가 있고, 인간 뇌는 대개 10에 11승계 뉴런이 있고, 한 인간의 뇌 뉴런수는 10에 11승이고, DNA가 가지고 있는 원자수는 10에 11승이고, 수소 원자의 크기는 대개 10에 마이너스 11승이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주 전체에는 10에 80승에서 82승의 원자가 있다는 거죠. 원자. 137억 년 우주를 전체를 원자의 개수로 따지보면은 10에 80승이 된다는 거죠. 10에 100승은 구골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이, 5번째 문제인데,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엉뚱맞은 문제일 것 같지만, 5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도대체 빛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빛. 빛이라는 게 뭐냐는 질문이에요. 빛이 뭐냐. 예전에 제가 의과대학생일 때 학생과정 하시는 분이 양리학 박찬웅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저랑 술 먹다가 이 얘기 저 얘기 두 얘기 하다가 도대체 우주의 근원이 뭐냐 그랬더니 박찬웅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빛. 제가 그때 학생회장이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뇌 머리를 떠나질 않았었어요. 우주의 근원은 빛인가? 맞아요. 우주의 근원은 빛이에요. 우주의 모든 물질을 빛이라는 물질 하나하고 아닌 물질, 디아더스로 나눌 수가 있을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질문. 빛의 속도는 왜 초당 30만 킬로미터예요? 왜 이거는 불변이에요?
모든 건 시공간은 휘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부 시공간은 변하는데 왜 빛의 속도는 절대적인가? 그래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빛이라는 거를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1, 2, 3, 4, 5단계 해석을 이제 쭉 써놨는데, 예전에 이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갖다가 데미안을 해석하는 방법이 제가 5단계가 있다 그랬죠. 뭐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였지만, 1단계 해석은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해석이 전자기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해석이 이제 그 포톤, 양자라는 거죠. 포톤이라는 단어는 20년대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 현대 물리학의 빛의 정의는 뭐냐 이거죠. 빛이 뭐예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 그 다음에 간디 얘기를 했었었죠. 간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아는, 간디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없으니까, 이 얘기, 간디가 이랬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경악을 하더라고. 젊은 여자 친구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성직자가. 뭐, 그 다음에, 발기부전 퀴즈에 대해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셨어요? 한 번씩 해보세요. 그래서, ABC로 나눠가지고, 이게 이제 기질적 발기부전이면은, 기질적이라는 게 이제 동맥성 아니면 정맥성이라는 얘기고, 동맥성, 정맥성이 뭐냐 하면, 음경 해면체를 그 가운데로 이렇게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직경 0.2mm의 동맥이 지나가는데, 이걸 수도 파이프로 봤을 때, 이 수압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최고 속도라 그러는데, 피크 빌로시티라 그래요. 빌로시티라 그러는데, 이 PV 수치를 그 복합 도플러 검사를 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복합 도플러 검사. 듀플렉스라 그러는데, 그냥 도플러 검사는 산부인과에서 쓰는 건 B 모드예요. 그거는 영상만 이렇게 보고 애가 뭐, 고추가 있냐 없냐 아들이냐 딸이냐 이런 거 볼 때 기형이냐 아니냐 볼 때 이제 보는 거고, 이 복합자가 들어가면 이제 속도를 재는 거예요. 속도. 이 가느다란 음경 동맥을 흐르는 피의 속도를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25 cm per sec가 넘으면 정상이고, 20까지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고, 15에서 20까지는 중간 정도의 발기력의 손상이고, 10에서 15까지는 고도의 발기력의 손상이죠. 이걸 이렇게 이제 저는 20몇 년 동안 이거 가지고 이제 발기력을 봐요. 정맥성 발기부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음경 동맥을 수도 파이프로 봤을 때, 이 수도 파이프가 얼마나 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파이프가 얼마나 새느냐. 그걸 이제 정맥성 발기부전이라고 그래요. 10에서 15% 정도가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 그랬죠. 기질적 발기부전에. 이거는 왜 이런 그 차이를 두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사 치료를 해도 그렇게 동맥성 발기부전 치료를 하는 것처럼 썩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저 정맥성 발기부전이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질적 발기부전하고 반대되는 문제가 이제 시민성 발기부전이죠. 이거는 제가 그랬죠. 트라이맥스 0.15cc를 나서 완전 발기가 되면은 시민성 발기부전이나 신경 손상에 의한 발기부전인데, 시민성 발기부전은 3달에서 6달 정도 이제 좀 두고 보자는 거죠. 많은 경우 저절로 좋아지니까. 그게 안 좋아지면 병원에 오시면 돼요. 이건 뭐 한 2-3달 정도면 금방금방 좋아지니까, 완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게임, 성도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성의 속옷을 모으거나, 여성의 긴 손톱에 좋아하거나, 까만 스타킹을 유달리 좋아하는 것도 병인가?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가벼운 증상이라 그러죠. 이거는 가벼운 증상이고, 이런 것은 가벼운 증상이고, 이제, 노출증 환자, 자기 음경을 이제, 예전에 연대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연대 뒷산에 가서 이제 모르는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쭉 내리면은 이제 여자애들이 그 기겁하는 걸 가지고 이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러고 그 짓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같은 과래, 연대 영문과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대학을 그만뒀다 그러는데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 그러는데, 그런 거 노중증 소위 바바리맨 이런 환자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노출증은 이건 좀 더 심각한 거고, 관음증이라고 있죠. 보이오리즘이라고. 예전에 그 적도의 꽃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안성기 장미 주연에 그 자기 아파트에서 저쪽 아파트를 그 망원경으로 계속 그 쳐다보면서 이제 흥분을 느끼는 거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전화 폭력도 있죠. 지저분한 전화를 걸어대면서 이제 성적을 쾌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고소를 당했던 지하철 성범죄? 이 친구 법원 5급 공무원이었는데, 그 비비기라 그러죠. 붐비는 지하철에서 갔다가 자기 발견 음경을 모르는 여자에 대해서 비비는 거예요. 그걸 이제 SBS에서 그걸 뭐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 방송을 했는데,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 옛날에 나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좀 단호하게 해야 된다 했더니, SBS 전원 거기 작가나 PD 뭐 그다음에 저를 이제 고소를 하더라고. 나중에 한 100만 원 물어줬는데, 물어준 이유가 이제 그 얼굴이 방송 중에 풀렸대. 완전히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현대적 의미의 성의학에서는 이 성도착증이라는 얘기를 잘 안 써요. 비정형적인 성행이라 그래요. 비정형적인 성행이라는 건데, abnormal sexual behavior라고 그러지, 그걸 뭐 도착증이라는 얘기까지는 쓰지 않고,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성적 이상은 법이나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인간의 성적 행위는 비정상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게 왜 비정상이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포용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자위를 하는 게 그게 비정상이냐, 정상이라는 거죠. 16살 먹은 고등학생이 자유행위를 하루에 서너 번 매일 하는 게 정상이냐, 정상이라는 거죠. 인간의 성적 행위를 보면 얼마나 빈도가 잦으냐 봤더니 10대에는 평균이 일주일에 8번이에요. 일주일에. 여기에는 자위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루에 2-3번 하는 건 정상이고, 20대에는 일주일에 5번, 40대는 일주일에 2번, 60대는 일주일에 1번 정도가 전 세계 그 표준이에요. 물론 자위 포함 삽입선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착증의 기준은 타인에게 얼마나 해가 되느냐가 관점이에요. 타인에게 해가 얼마나 되느냐 가지고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러니까 속옷을 훔쳐가지고 자기 혼자 자유하는 거는 타인에게 해가 안 되죠. 노출증은 남에게 해가 되고, 소아를 상대로 하는 성적행위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도착증의 원인은 여러분 성도착증이 왜 생기는 것 같아요? 유전적인 거? 유전적인 거, 그 다음에 호르몬적인 이상, 이런 거는 별로 없고, 주로 이제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나 이제 부모들의 비정상적인 성행위 등, 뭐 이런
부모들의 성적 가치관의 부재,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아, 이걸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그, 뭐, 억제된 유아기 성욕의 복수라고 그러죠. 억제된, 억제된 유아기 성욕의 복수. 인펀타일 섹슈얼리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펀타일 섹슈얼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분석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굉장히 정교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한 여자를 좋아한다. 야한 여자를 좋아한다 하는 문제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그것만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종류의 성 도착증을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히틀러 얘기를 하겠지만, 히틀러인 경우 이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는 할머니가 이제 유태인이었던 상점주인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서 아버지를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는, 히틀러의 어머니는 강간에 가까운 결혼을 했고, 요 밑에 자식들이 히틀러 말고 2명이 더 있었는데, 히틀러 말고 2명이 더 있던 요 친구들은 박약의 정신 지체 증상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자기의 피해가 이 유태인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쭉. 그래서 유태인들을 다 학살을 했죠. 이런 식의 이제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야한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마광수 교수가 생각이 나는데, 마광수 교수가, 이 양반 굉장히 어린 친구였는데 나랑 꽤 친했어요. 내가 방송에 나가서 어느 날은 골프도 운동도 안 하길래 내가 안 쓰는 골프채 세트를 보내줬더니 그 다음날로 돌려보내더라고. 나 골프 못 쳐요, 안 쳐요 그러고. 나중에 우울증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방치를 해놨는지 모르겠어. 내가 고쳤으면은 살렸을 텐데. 성에 대한 담론을 하면은 저는 항상 내가 나가는 프로에는 마강수 교수도 불렀어요. 되게 재밌거든. 뭐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폴 틸리히, 이거를 25년 전에 동아일보에 이 얘기를 썼었어요. 성 도착증 얘기를 하면서 폴 틸리히 얘기를 썼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는 김영석 교수님이 한자를 이렇게 쓰죠. 김영석 교수님이 연대 철학과 교수인데, 이 양반 나이가 지금 100세가 넘은 것 같은데, 자기가 60년대 초에 거기 폴 틸리가 하버드 교수였는데, 여기 아마 장례식을 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써놨는데, 내가 그래서 뭐라고 써놨는데, 이 조직신학이에요. 20세기 조직신학으로 유명한 폴 틸리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인에게 지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이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하고 신적인 실제 사이에서 갈등을 자유와 신앙으로 극복하자는 신학 이론을 체계화했어요. 인간의 욕망은 악마예요? 신적인 실제는 천사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있다가 이제 나치에서 쫓겨나서 뉴욕으로 가서 이제 하버드에 있었고, 이런 개인적인 성적 행동은 신학자인 모습과는 굉장히 멀리 여성을 유혹하는 데 천재적이었고, 포르노그래피를 좋아하고 아주 자유분방하고 이상한 성생활을 했대요.
특히 이제 여성의 발을 보면 흥분을 했는데, 이런 그 여성의 발을 보면 흥분하는 증상을 친구 어머니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해변을 걸으면서 느꼈던 일로 이제 설명을 한대요. 이 한나라는 여자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틸리를 처음 만날 때 해변을 맨발로 걷지 않았으면 틸리와 결혼하지 못했을 거라고 농담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큰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틸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세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폴 틸리도 성독자증 환자냐? 폴 틸리. 조직신학. 큰딸애가 5년 만에 뉴욕에서 와서 그 조그만 방에 있던 자기 책을 갖다가 정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온통 뒤집어 놨는데 전부 이런 거예요. 조직신학, 뭐 기독교 이론, 연대신학과를 나왔으니까. 그러더니 책이 또 이제 둘째 딸 책도 이제 와서 정리하라 그랬더니 저쪽에 이제 살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영국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얘가 예원여고를 나와서 서울미대를 나왔는데 종교학과로 이제 편입을 해서 졸업하고 석사 마치고 뭐 영국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학을 계속 하는데 이집톨로지를 하겠다나 아빠 닮아가지고 무슨 그 나중에 결국은 에얼리한 연구가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종교학 책이 이제 세고 셌죠. 종교학 책이 세고 됐지. 이게 웃기는 게 프로이드 전집이 어떻게 프로이드 전집이 세 세트가 있냔 말이야. 내 거 있죠. 그 있죠. 20몇 권짜리 영어로 된 거. 큰딸에도 이거 있고 작은딸도 있고 이게 왜 프로이드를 얘네들이 기독교나 종교학에서 왜 프로이드를 왜 들먹거리면서 이걸 세트를 전부 가지고 있냐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하여간 그 다음에 그 이런 그 성적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성도착증을 특징 지우는 이 성적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적 흥분은 의식화되거나 습관적 반복적이 돼 있고 상황이 좀 나빠지면 경계선적 인격장애의 특징인 대인관계장애, 정서적 불안정, 제대로 스포할지 모르고 투사분리 같은 원시적인 방어기전을 쓴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되게 힘들겠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고 보니까는 경계선적 인격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하게 돼 있네.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제가 경계선적 인격장애라고 딱 특징 지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성도착증은 많은 중요한 여러 분류를 가지고 있는 질병군이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핵심적인 성적 환상이 있고 대본이 있고 무대가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관중이 있다. 연극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극의 여러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핵심적인 성적 환상은 정신분열증의 망상과도 같이 압축되고 변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면서 바깥쪽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꿈에서 꿈이 표현되는 것처럼 아니면 정신분열증의 망상의 체계처럼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압축이 되면서 변형이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틸리는 여성의 발이라는 대상물에 흥분을 했는데 이 여성의 발이 성적 소도구를 구성하고 의식세계에서 가지는 에로틱한 성적 환상은 무의식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성적 환상이 마치 꿈작업과 같이 위장이 되어서 대본과 마찬가지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거 전번에 빙산의 일각이 여기가 의식세계고 그 다음에 이 빙산 아래가 무의식의 세계라고 했죠. 이거를 unconscious라고 되게 약자로 표현하고 의식세계가 conscious 세계라고 표현하고 무의식에서 올라와가지고 의식세계로 올라오면서 여기 스크린을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고 압축이 되고 표현이 되는 게 이게 꿈이라는 거고 정신분열증의 망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성적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틸리가 이제 그 친구 어머니하고 해변을 걸으면서 성적 흥분을 느꼈던 일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의식 세계에서 해석이 불가. 무의식으로 파고들면은 여러 가지 일들, 무대와 엑스트라 관정은 의식 세계에 있는 성적 환상이 밖으로 표현된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린 시절의 욕망이나 믿음이 외재하거나 내재한 것일 것이고, 이제 틸리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제 그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중성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중성. 이게 20세기의 가장 지적인 폴 틸리까지 이렇게 이런 문제를 고민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느끼느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 관계를 하는 30대 중반에 남자분이 찾아와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음탕한 생각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폴 틸리를 얘기하는 거죠. 폴 틸리도 그랬는데 뭐 보통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방어 기전으로. 폴 틸리도 그랬는데 나는 뭐 어떻게 했느냐. 유니버설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유니버설라이제이션. 다른 사람도 그랬는데 뭐 나도 뭐 그랬는데 뭐 괜찮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이제 히틀러 얘기를 했죠. 유대인 할머니가 유태인 젊은 친구한테 강간을 당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낳고 자기 어머니도 강간 비슷한 결혼을 했고 자기 형제들은 거의 정신지체의 정박 아이들이었고 이게 유태인 피가 와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아니냐. 그래서 유태인을 이제 죽인 거죠. 이게 조카 겔링이라고 그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기묘한 누드를 그리면서 학대를 해가지고 겔링이 권총으로 자살을 했대요. 오직했으면. 그리고 이제 에바 브라운을 만났는데 에바 브라운이 23살이나 어린 에바의 지등은 백치미에 가까웠지만 여러분 제가 마릴린 먼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죠. 그 인간의 성욕을 초자 슈퍼에고 측면에서 얘기할 때 그 마릴린 먼로처럼 이제 좀 여자가 좀 모자라 보여야 남자의 성욕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고 또 초자적인 측면에서는 뭘 얘기했죠? 마돈나 허 컴플렉스. 앙드레지드가 자기 부인을 평생 처녀로 놔둔 게 동성애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기 부인을 천사처럼 생각을 하는데 섹스 행위는 그 창녀들이나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행위를 천사 같은 부인하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에바 브라운이 이제 질이 굉장히 얕았다 그래요. 보통 6에서 7cm 정도의 길이가 되는데, 치료에 성공을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는 죽이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발기부전증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하일 히틀러라는 경례법이 이렇게 45도로 위를 향해서 이렇게 쭉 뻗죠? 그런 얘기. 발기부전 환자가 아니라 글로 표현할 수 없던 아주 특이한 성도착증 환자였대요. 아주 특이한 성도착증 환자. 이게 배설물 애호증이라는 아주 지저분한 친구죠. 그 다음에 인간의 성생활이라는 거는 내면적이고 비밀스러운 것이라서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성도착증이란 증상이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이거가 이제 역학적 개념을 잡기가 힘들다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걸린 거는 딱 진단해서 확정을 하면 되는데, 난 아직도 이걸 그 중국 정부의 생화학 무기 시설이 우한에 만들었고 2017년에 여기서 얘네들이 온갖 뭐 그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합성을 했건 어떻게 하다가 이게 지금 유출이 된 건가 아닌 생각을 해요.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왜 중국 사람 이동하는 요때 이런 에피데미올로직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나요. 뭐 하여간 어떻게 이제 나중에 알려지겠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소아를 상대로 하는 성학대, 노출증 이런 건 법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처벌을 받으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수간인 경우도 이제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1948년도에 킨제이 보고서는 이런 것도 했는데 1953년에는 이제 여자를 대상으로 책을 썼고 48년은 남자를 대상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 20% 이상의 남자들이 경험이 있다고 보고를 하는 거죠. 알프레드 킨제이는 의사가 아니에요. 주롤로지스트의 동물학자예요. 동물학자죠. 동물학자죠. 그러니까 강 선생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일로 보냈는데 이게 뭐 의사가 거기 킨제 연구소에 별로 있을 리가 별로 없죠. 엉뚱한 얘기는 하고 있고 아직도. 근데 이제 킨제 연구소가 대단한 게 이게 그 모든 종류의 이제 그 역학 조사 중에서 킨제 연구소가 제일 그래도 정확해요. 섹스 인 아메리카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제가 1996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이게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그 이거를 대대적인 역학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책을 뭐 대단하게 깔아놨죠.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미국 사람들의 성적 그 의식이 굉장히 보수화되었다라는 캐치프레이를 내면서 보수화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익스트라 메리탈 어페어 EMS, 메리탈 섹슈얼 어페어 EMS라 그러는데 혼외 정사죠. 혼외 정사가 그 킨제이 시절에는 보통 그 75% 이상, 여자는 65% 이상의 혼외 정사 경험이 있다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정도 될 거예요. 나 지금 정확한 수치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1950년, 60년, 70년을 거치면서 유럽 쪽에서도 다 이게 확인이 됐고 그러는데 여기는 섹스인 아메리카 여기 보고서는 뭐 이걸 꼭 3, 40% 이하로 써놨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는 혼외 정사도 안 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해놨는데 근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얘네들 무슨 발표를 한다고 무슨 강당에 모아놓고 발표를 하더라고. 손 들고 질문했지. 이거 이런데 이거 검사를 제대로 그 인터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 그럼 뭐 동양에선 얼굴 까만 친구가 뭐라고 질문하는데 반박할 거리가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이에요. 뭐 그래요. 세상이 뭐지? 이거 그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여러분 유튜브에서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를 치고 이게 아마 뱀 비오물라우트 뱀 오르간으로 친 거예요. 여기 그 직접 바로가이가 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는데 이거를 제가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써마리를 했어요. 2분의 3학자를 갖다가 이제 4분의 3, 4분의 4 박자로 쳐도 되고, 보면 되게 간단해요. D 마이너스, 그 다음에 D. 주로 이제 그 샤프 두 개 있는 그 D 메이저 장조를, 마이너 메이저로 해놨는데 이걸 쳐보세요. 이걸 왜 제가 하냐면, 제가 악기 중에서는 색소폰을 굉장히 잘 불었어요. 이게 데니정이라고 있죠? 데니정. 이 친구 JUNG를 쓰던가? 데니정. 한국말로 데니정이라고 쓰는데 이 친구가 내 색소폰 선생이기도 했는데 데니정이라고 알 거예요, 여러분들. 데니정이라고 한번 검색해봐요. 색소폰을 무진장 잘 불어요. 그래서 난 행복해라는 그 색소폰 곡이 있어요. 이게 E 메이저인데 이거 내가 그 배우면서 악보를 좀 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저 악보 없어요? 악보 없이 어떻게 연주하냐 그랬더니 악보 없이 연주한대. 자기는 악보를 가지고 있는 게 없대.
악보가 없어요. 전부 임프라비제이션이에요. 어디서 이걸 배웠는데 악보 없이 연주하는 거예요, 다. 응? 색소폰을 어떻게 배웠느냐? 그럼 뭐 색소폰 잘한다는 사람 열 몇 명을 찾아다니면서 몇 명을 찾아다니면서 두세 달을 돈을 많이 주고 배웠대. 몇 년 동안. 비법만 한 사람당 한 10개 정도씩. 근데 지금 색소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오디오 평론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굉장히 귀가 떼어져 있는데, 피아노는 그래요. 제가 한 5분만 말씀드릴게. 고등학교 시절, 경기고등학교 시절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이렇게 어디를 돌아다니는데 저쪽 3층, 4층 강당에서 누가 피아노를 치고 어, 녹화가 중간에 끊겼어요. 왜 중간에 끊기죠? 끝나고 확인해 보니까는 중간에 끊기네. 뭐 한 2, 3분도 안 남겨놓고.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해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피아노 소리를 듣고, 피아노를, 이거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이제, 대학 1학년 여름방학에 광화문에 있는 이제 음악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바이엘 한 달에 끝내고, 그 다음에 체르니 30번. 또 하다가 체르니 30번 한 달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왜 쉼표 하나, 박자 하나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냐. 그거 성질이 안 맞아서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즈 피아노를 이제 슬슬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올려드리는 이 콘퀘스터 오브 파라다이스 이 악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세요. 이게 오르간으로 치면 굉장히 멋있는데 실제로 악보를 보면 참 별거 아니에요. 이게 별거 아닌 거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음악, 미술, 체육 해가지고 하나는 더 외국어.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고, 미술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고, 체육, 골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외국어 뭐 예를 들어서 일본어, 중국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이거 몇 년씩만 해보세요. 대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재즈 피아노는 이게 유튜브 보니까는 굉장히 어렵게들 설명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곡도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이걸 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신세사이저, 오르간, 저렇게 비싸 보이는 오르간은 살 필요가 없고, 그걸 피아노하고 미디에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 달 안에 이거를 피아노를 쳐서 보여드릴게. 그 다음에 일주일 후부터는 아베 마리아의 악보를 제가 여기에 놓을게. 아베 마리아가 디미니시 코드를 가지고 이제 주로 치는 건데, 디미니시 코드 딱 3개밖에 없어요. 디미니시 코드가, C, E 플랫, 그 다음에 F 샵,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는데, E 플랫에서 치면은 F 샵 A하고 C를 치면 되고, F 샵을 누르면 F 샵 A, C, E 플랫을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C 샵은, 3도씩 올라가니까, C 샵은 어떻게 돼요? 건반이 없어서. 그 다음에 D는 3도씩 올라가니까 D, F, A 플랫, 그 다음에, 피아노 악보가 없어서 A 플랫, 그 다음에, B가 되죠. C 샵은, C 샵 E,
음, G, 그 다음에, B 플랫. B 플랫이 되나요? 뭐 하여간, 이게 손가락으로 집어보면은, 이거 한 일주일만 연습하면은, 예를 들어서 F샵이면은 F샵 이렇게 머슬 메모리를 외우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타 치다가 뭐 C, F, G 나오잖아요? 그럼 G 앞에다가 F샵을 이 디미니시 코드를 쳐요. 그러면 이게 재즈가 되는 거예요. 아베 마리아라는 곡들도 이 디미니시 코드 3개가 적절히 배성이 돼서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는데 이거를 알아놓으면 이게 거의 재즈의 거의 최종본이라고요. 그 다음에 캐논이라고 있죠. 캐논 악보도 한 달 안에 올릴 거예요. 이게 D 메이저로 돼 있는데 조지 윈스턴 캐논 치는 거 제가 예술의 전당 가서 봤는데 그 친구 뭐 그렇게 난 잘 치는지 모르겠어. 녹음에 기교를 부려서 잘한 거지. 이거 되게 쉬워요. 왼손이 D, B 마이너스, D, A, B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G 이렇게 돼요. 레, 도, 시, 라, 솔. 이것만 D 그 다음에 G, A 이것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레, 도, 시, 라. 샤프가 2개니까는 도는 샤프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C로 하면은 도, 시, 라, 솔. 되게 쉬운 거예요. 그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학교 종이 땡땡땡만 치면은 왼손만 외워놓으면은 이거 그냥 재즈식으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데 왜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놓은지 어렵게 설명을 해놓은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과 한번 쳐보세요. 또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뭐 세상에 엉뚱한 얘기 하는 게 더 재미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봐요. 요거는 제대로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발표자 보기 표시를 표시하고 이걸 누르면 아니요.